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보는 음식들,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생물학적 라이프 사이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밭에서 식탁 위로, 심지어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도 끊임없이 살아 숨쉬며 변화하는 과일과 채소들의 생리적인 특성, 그리고 그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방 식탁 위에 사과 하나 놓여 있나요? 놀라지 마세요. 그 사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일과 채소는 나무에서 딱 따는 순간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생물학적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 딱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번, 수확 후 농산물의 비밀. 2번, 과체류 가공과 품질 보존. 3번, 달콤한 젤리화의 과학. 그리고 마지막 4번, 김치 발효의 놀라운 변화 순으로 아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수확 후 농산물의 비밀. 방금 밭에서 따온 채소와 과일들이 대체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 유기체로 호흡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농산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호흡작용과 증산작용입니다. 수확된 과일은요, 자기 몸 안에 저장해둔 탄수화물 같은 영양분과 산소를 막 태워서 무려 686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성인 한 끼 식사랑 맞먹는 엄청난 열량을 스스로 태워버리는 셈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단맛뿐만 아니라 영양분까지 다 소모돼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피부, 그러니까 표피를 통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는 증산작용까지 일어납니다. 수분이 딱 5%에서 10%만 날아가도 농산물이 쭈글쭈글해져서 시장에서 완전히 가치를 잃게 되죠. 이 두 가지가 바로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핵심 범인입니다. 자, 그럼 주변 환경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한여름의 찜통더위 속에서 수확을 하면 이 호흡이랑 증산작용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단맛은 뚝뚝 떨어지고 싱싱하던 잎은 금방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찾아낸 아주 궁극적인 해결책, 바로 수확 직후의 신속한 예냉, 즉 급속 냉각입니다. 온도를 확 낮춰버려서 이 생물학적 노화 시계를 강제로 일시정지시키는 거죠. 두 번째 파트, 과체류 가공과 품질 보존입니다. 과일의 그 좋은 영양과 고유의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리기 전에 신선함을 꽉 붙잡아두는 가공 기술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체류 가공 공장에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철칙들이 있습니다. 과일 가공, 이게 그냥 대충 끓이고 포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엄격한 과학적 룰이 있습니다. 일단 비타민C 손실은 최대한 막아야 하고요. 철저하게 pH 수치를 조절하고 금속 접촉을 피해서 본연의 색이 변하는 걸 차단합니다. 그리고 향! 그 섬세하고 달콤한 과일향이 날아가지 않게 장시간 가열하는 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특히 원치 않는 화학 반응을 막으려고 기구들도 금속이 아닌 것만 쓴다니까요.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진짜 철저한 과학적 방어막인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살아있는 신선함을 유지하려고 산업 현장의 가공 라인은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수확된 과일들이 세척, 등급 분류, 그리고 빛의 속도로 이어지는 포장 단계까지 거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과일이 상하거나 영양분이 파괴될 틈도 없이 아주 체계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그 신선한 품질이 쫙 유지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달콤한 젤리화의 과학. 그냥 둥그런 생과일이 어떻게 우리가 빵에 슥슥 발라먹는 쫀득한 잼이나 마멀레이드로 변신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마트잼 코너에서 이거 차이가 대체 뭐지? 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기준은 엄청 명확합니다. 잼은 과일 전체나 과육 펄프를 통째로 다 쓰는 거고요. 젤리는 과육은 싹 빼고 맑은 과즙만 뽑아서 만듭니다. 그럼 마멀레이드는 뭐냐? 이건 오직 오렌지나 레몬, 귤 같은 감귤류로만 만들고 안에 껍질 조각이 씹히게 그대로 놔두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마멀레이드라는 이름은 유럽에서 마르멜로라는 서양 목과를 보존하던 전통 방식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 마멀레이드를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은 대단히 정교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껍질을 통째로 먹어야 하니까 베이킹소다랑 굵은 소금으로 껍질 표면을 진짜 빡빡 문질러서 씻어야 돼요. 그래야 특유의 쨍하고 예쁜 색감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 다음엔 껍질 안쪽에 있는 하얀 부분 있죠? 그걸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내야 합니다. 그거 남겨두면 나중에 잼에서 기분 나쁜 떫은 맛이 나버리거든요. 마지막으로 과즙에다가 막대한 양의 설탕을 들이붓고 끓이면서 위로 떠오르는 거품을 끊임없이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투명하고 완벽한 마멀레이드가 탄생하는 거죠. 엄청난 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일들이 물처럼 흐르지 않고 쫀득하게 엉겨붙으려면 이른바 골디락스 원리가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쫀득해지는 젤리화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 요소, 즉 과일의 펙틴, 산, 그리고 당, 이 셋이 완벽한 균형을 이뤄야 해요. 특히 이 중에서 산도가 진짜 중요한데 젤리화의 최적 pH인 3.46 혹은 젖산을 0.3%에 딱 첨가했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굳어집니다. 여기서 수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잼이 줄줄 흐르거나 반대로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망쳐버리고 맙니다. 아니, 그러면 과일마다 펙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현장에서는 정말 놀랍고도 직관적인 비법을 씁니다. 바로 알코올 테스트예요. 과즙에 알코올을 똑 떨어뜨려 보면 젤리 덩어리가 얼마나 크게 뭉치는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고 펙틴 함량을 짐작하는 겁니다. 펙틴이 풍부하게 잘 엉기면 설탕을 과즙의 절반만 넣고요. 펙틴이 부족하다 싶으면 설탕을 팍팍 더 넣거나 펙틴 자체를 아예 추가해야 합니다. 완벽한 질감을 뽑아내기 위한 진짜 찐 실전 과학인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김치 발효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냥 평범한 채소였던 배추가 유산균을 만나서 어떻게 세계적인 발효 슈퍼푸드로 진화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겉보기엔 조용한 김치도 안을 들여다보면요.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치 발효의 핵심 주인공은 무조건 유산균이에요. 우리가 배추를 굳이 소금에 절이는 이유가 이 착한 유산균은 쑥쑥 잘 자라게 판을 깔아주고 부패균들은 싹 다 쫓아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저장 온도를 제대로 못 맞춰서 너무 푹 익어버리는 과잉 발효가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이때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얘네가 배추 조직을 다 허물어버리는 폴리갈락투로나제라는 효소를 뿜어내요. 결국 배추가 흐물흐물하게 끔찍하게 녹아내리는 연부 현상이 생깁니다. 온도랑 소금의 완벽한 밸런스, 이게 김치 맛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치가 맛있게 숙성되면서 산도, 즉 pH 수치는 극적으로 훅 떨어집니다. 막 버무린 신선한 생김치는 pH가 한 5.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산균이 막 열이라면서 제일 맛있게 익은 상태인 적숙기가 되면 pH 4.3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찌개 끓여 먹을 때 환장하는 그 푹 익은 신김치, 과숙기가 되면 무려 pH 3.7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산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톡 쏘는 유기산이랑 감칠맛이 폭발하는 유리아미노산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복합적이고 깊은 김치 특유의 풍미가 싹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박살내는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수확한 채소는 시간이 지나면 영양가 떨어지고 늙어간다고 생각하시죠? 아까 처음에 사과 얘기했던 것처럼요. 근데 김치는 다릅니다. 오히려 발효가 진행돼서 적숙기, 심지어 과숙기에 접어들수록 총 폴리페놀, 글루코시놀레이트, 설포라판 같은 엄청나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팍팍 증가합니다. 발효가 될수록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파워가 훨씬 세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생물학적 무기로 진화한다는 사실, 대단하지 않나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갓 담근 생김치랑 비교했을 때 적당히 익거나 아주 푹 익은 김치는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만드는 주범인 DPPH와 OH 라디칼을 청소해버리는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세포 스트레스를 아주 싹싹 쓸어 담아버리는 거죠. 단순히 소금에 절인 배추가 발효라는 마법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각종 질병과 싸우는 역동적인 슈퍼푸드로 재탄생한다니 이 화학적 변신, 진짜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달콤한 과일 젤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정밀한 pH의 화학부터 시간이 갈수록 늙지 않고 진화하며 항산화 물질을 마구 뿜어내는 김치의 경이로운 생물학적 변화까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여는 냉장고 안에는 과연 또 어떤 맛있고 신비로운 과학이 숨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방의 평범한 식재료들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생동감 넘치는 과학의 산물로 느껴지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